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제 식장 윈도우와 브라우저 관련 객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흔하게 언급되는 사항들 몇 가지 좀 확인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바 또 자바스크립트 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용하는 명령어나 구문 보면 거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 언어다. 라는 표현을 하죠. 기능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분야, 즉 용도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써니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오라클 회사가 이제 썬 사버렸죠. 거기서 개발된 언어거든요. 워낙 이제 자바라는 언어가 좋고 다양한 분야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오라클은 막강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회사죠. 여기서 자바 없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통째로 먹어버린 경우죠. 자바는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컴파일된 코드가 플랫폼 독립적이다. 즉 특정한 OS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초창기에 물론 넷스케이프하고 썬마이크로 썬이죠 같은 회사죠. 여기서 개발이 됐죠. 출발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클라이언트용 언어로 개발이 됐습니다. 즉 웹 서비스를 받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단 컴퓨터에서 그 브라우저에다가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하고 웹사이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는 개발자 입장에서 어느 프로그램 감각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웹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특정 운영체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웹 브라우저의 영향은 받겠지만 웹 브라우저는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요. 또 모든 OS에서 동일한 그 브라우저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었죠. 어쨌든 기본 목표하는 바가 좀 틀리다는 거죠. 목표하는 바가 독립적인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장점이 돼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응용이 됐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웹 클라이언트용 언어로 개발이 돼서 웹사이트 사용자들한테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선을 긋긴 좀 그렇지만 보통 얘기할 때 그럼 다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바하고 마치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하기 뭐 할 때는 야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같은 나라냐? 앞에 인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게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인도는 저 대륙에 포함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는 남 뭐죠? 그 인도양 쪽에 인도 아래쪽에 바다에 있는 섬나라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한동안 클라이언트용으로 쓰이다가 좀 인기가 좀 약해지다, 좀 사용이 제한이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노드.js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초기에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용으로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서버 단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노드.js가 개발이 되면서 서버 또 클라이언트 쪽 두 쪽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 또 개발 적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하고 노드.js를 이용해서 개발된 그 서비스라 그러면 이베이, 페이팔, 우버 이런 회사들이 노드.js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냐가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에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를 이용한 그런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요.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윈도우하고 브라우저 관련 객체에 대해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와 브라우저 관련 객체. 그래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죠.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되는 객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라우저 관련 객체 종류 살펴보고요. 윈도우 객체를 이해하고 또 윈도우 열기 닫기.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브라우저인데 우리가 브라우저 윈도우 이 둘을 윈도우하면 윈도우 OS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윈도우 OS는 아니고요. MS 윈도우 상에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받으려고 즉 웹 페이지를 열어보는 그 창,
그거를 지금 윈도우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브라우저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표현이 되지만 이저 윈도우 안에 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윈도우 우리가 뭐 크롬이다, 뭐 파이어폭스다 이 툴 전체 그 창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속에 뿌려지는 내용들이 봄이 되겠죠. 브라우저, 뭐 오브젝트 모델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객체들 할 거고요. 윈도우 객체를 이해하고 윈도우 열기, 닫기, 또 윈도우 타이머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타이머 시간 어떤 타이머를 설정해서 특정 시간 단위를 수행한다든지 특정 시간 이후에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또 프린트, 윈도우에 있는 프린트는 출력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프린터로 나가는 내용들. 또 윈도우의 움직임, 뭐 윈도우를 이동시키는 거. 우리가 마우스로 꼭 제목 부분을 눌러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요. 윈도우 OS 화면 상에서 좀 우리 모니터 위에서 윈도우가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짠 거에 의해서 뭐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로케이션은 윈도우에 로드된 문서의 주소 이거와 관련된 제어 방법들. 또 내비게이터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에 관한 정보. 내비게이션 항해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브라우저에 관련된 정보라고 봐야 됩니다. 내비게이터니까요. 내비게이션 아니고 스크린 객실 통해서 현재 스크린 장치 회상도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브라우저에 뿌렸는데 이거에 뭐 회상도라고 하죠. 회상도가 뭐죠? 한 화면에 찍히는 점의 개수 또 색깔의 개수 색깔의 종류가 되겠죠.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 또 히스토리 이게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과 좀 헷갈리게 되는데 히스토리 이건 내가 어느 페이지를 거쳐서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여러 페이지를 쭉 넘어다니게 되죠. 그리고 웹페이지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이 여러 주에 거쳐서 학습을 하면서 대충 기초 소양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제들 쭉 확인해 보고 예제를 수행하면서 그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 이해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동영상은 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 설명하고 결과화면 확인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 웹페이지 프린트 그냥 되는 거 아니었나? 이것도 페이지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나? 그냥 브라우저의 자체 기능 아닌가? 그렇죠. 지금 우리 브라우저 제어하는 거죠. 지금 봄 배우는 거죠.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잖아요. 맞아. 윈도우 브라우저 제어하는 거 이 기능도 있을 수 있죠. 윈도우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불리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설정을 합니다. 기본적인 건 다 제공이 되니까요. 미리 보기 나오니까 이 미리 보기 보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 창을 불러내는 기능이 윈도우 프린트라는 메소드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딱 누르게 되면 이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내가 인쇄하는 기능도 내 페이지에 삽입시킬 수 있구나. 브라우저 윈도우를 쓰지 않고도 거기서 시키지 않아도. 오케이. 사용 예 나왔습니다. 웹페이지 프린트 도대체 어떤 때 쓰이는 거야? 아까 봤던 그 예제인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윈도우 객체 콜할 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우 프린트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또는 이것도 되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누를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윈도우 프린터가 직접 실행되게 했고요. 버튼에는 이벤트 리스너로 윈도우 프린트라는 걸 콜하게 했네요. 별도로 뭐 인쇄할 때 특별한 액션은 없어요. 그냥 이 창만 열어라, 인쇄 창만 열어라는 거네. 괜찮아 보입니다. 뭐 굳이 이걸 배울 필요가 있나? 그냥 쓰면 되지. 그래도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건데 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온 비포 프린트 온이 들어갔으니까 이벤트 리스너네. 비포 프린터 인쇄하기 전, 애프터 프린터 인쇄한 후 이렇게 나누어지네. 이게 뭐지? 웹페이지 프린트 과정인데 온 비포 프린터 하면 출력하기 전에 무슨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해서 무슨 액션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웹페이지를 프린트하는데 브라우저가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만들어 프린트로 전송한다? 무슨 소리지? 이 밑에 봅시다. 내가 그냥 찍는데 그 종이에다 회사 로고를 백그라운드로 쫙 깔아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출력을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인쇄된 종이에는 회사 로고가 찍혀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비포 프린트라는 이벤트 리스너에다가
CSS를 수정시켜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심어주겠다 그 소리 같아요. 그리고 끝나게 되면은 또 지워주겠죠 뭐. 이런 경우 인쇄할 때 인쇄물에 특정한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 쓰라는 거네. 그래서 윈도우에 프린트라는 거 있고 프린트 속에 또 이벤트 리스너로 온 비포 프린트와 온 애프터 프린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출력하기 전에 그 문서에다가 특정한 조작을 가할 수 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실제 여기 얘기 나오네요. 온 비포 프린트하고 온 애프터 프린트 이벤트를 사용해서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로고가 나오네. 이렇게 하면 나온대요. 난 성공 못했어요. 왜? 요 기능이 익스플로러 엣지에서는 된대요. 근데 크롬에서는 하면 본문이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오고 얘만 나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하면서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난 해결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림은 들어가는데 본문이 사라져가지고 왜 그럴까? 코드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크롬에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지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왜 그러지? 레포트 나갑니다. 레포트. 이 강의를 들은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제시된 레포트입니다. 먼저 본 사람 먼저 레포트 날리겠죠. 그래서 아래 제시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인터넷 관련돼서 사용되는 용어들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우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에서 아직까지 배운 데는 이걸 쓰질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용어들 www는 월드와이드 웹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그림을 집어넣어서 각 용어당 반 페이지씩, 각 용어당 A4지 반 정도, 적어도 반 정도, 한 페이지 넘어가도 됩니다. 반 정도씩 그림을 곁들인 설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토탈 몇 개죠? 5개, 10개, 15개, 17개 용어를 줬습니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용어가 있으면 추가해도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한테는 가점이 있는 거고요. 기말에 제출하면 그냥 과제물 한 건으로만 처리됩니다. 가점 없이. 이 용어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 작성할 때는 A4지 기준으로 해서 A4지 반 페이지 정도를 잡아먹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라는 소리예요. 설명에는 꼭 그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은 한 두세 줄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설명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이 적다, 지면이 적다 싶으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넓혀도 됩니다. 최소 반 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용어는 17개를 제시했습니다. 17개 이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생각되는 게 있다 하면은 추가시켜도 됩니다. 물론 추가하면 더 열심히 한 걸로 내가 받아들이겠죠. 레포트 제시했습니다. 용어 정리 보고서 작성. 이 제시된 용어에 대해서 A4지 반 페이지 이상, 즉 적어도 반 페이지 정도를 차지하도록 설명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에는 그림이 반 이상 차지하도록 하세요. 즉, 그림 위주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17개 이외의 용어도 조사해도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 작성된 거는 메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한 사람은 가점이 있고요. 기말에 제출한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고요.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로케이션 객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케이션 객체라는 것은 윈도우에 로드된 웹페이지의 URL 정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게 뭐야? 그 하나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 그거에 대한 정보죠. 특별한 건 없네. 예를 들었고 내가 여기에 윈이라는 변수를 지정하고 윈 오픈 새로운 창을 열었어요. 아직 URL 지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윈 로케 이 이름 저장됐으니까 거기에 로케이션에다가 네이버 주소를 등록시키게 되면 이 윈은 네이버 페이지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로케이션이라는 프로퍼티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로케이션에 줘도 되고요. location.href에 줘도 되고요. 로케이션에 어사인에 줘도 되고요. 로케이션에 리플레이스 줘도 됩니다. 결론 다 같은 소리죠. 로케이션 속에도 또 다른 프로퍼티가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들을 했구만.
예, 로케이션 객체, 프로퍼티와 URL 구성 요소의 관계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용어 정리를 레포트로 제시한 겁니다. 앞에는 HTTP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통신 규약이라고 하죠. 내가 보내는 이 데이터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야 라는 거를 여기다 명시해 준 거죠. 그리고 그거는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 사이트에 여러 명이 접속하고 여러 망과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요 문으로 드나들어 8080 문 포트로 드나들어 그 소리입니다. 그 속에 상세한 정보가 또 한번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내용을 이해하라고 앞에 용어 정리 시킨 거니까요. 용어 정리 잘 작성해서 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프로그램은 아래 한글 사용합시다. 로케이션 객체는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정보, 웹페이지의 주소가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로케이션에 대한 프로퍼티와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뭐야? 해시? 우물정자를 포함한 앵커, 이름 문자열이고, 호스트는 도메인, 포트번호가 포함된 주소열이고, 호스트네임은 웹서버 이름, href는 주소 문자, URL에 대한 전체 내용이네. 패스네임은 경로구, 뭐 그러겠죠. 어, 디렉토리 부분의 문자열, 포트, 프로토콜, 서치는 아까 있었는데 URL 뒤에 물음표와 그 뒷부분의 문자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가져올 때 그 지리어가 있을 거예요. 뭘 찾아줘라는 말, 그거는 이제 물음표 뒤에 기술하게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만 잘랐을 때는 서치라는 프로퍼티 값을 갖다 쓰라는 거죠. 메소드는 assign, reload, replace 이런 게 앞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 페이지를 지정하는 용도죠. 할당해 주는 거, 다시 불러드리는 거, 대체하는 거. 결론은 새로운 페이지로 수정이 되고 수정된 게 반영이 된다는 의미겠죠. 로케이션, 화면 표시는 웹페이지 경로인데 웹페이지 명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 이런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구나. 호스트가 바로 그 주소죠. URL 주소에 보면 그 서버 이름 있잖아요. 일종의. 그럼 서버 이름만 가져오는 거, 포트 번호까지 포함이 되면 호스트가 되고 서버 이름만 가져오면 호스트 네임이 된다 이 소리죠.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샘플 나왔습니다. 뭔지 봅시다.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로케이션 객체 연습하는 거예요. 뭘 배우고 있는지 기억해야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방법 설명하는 겁니다. HTML 태그 아니죠. 우리 지금 배운 거는 HTML 태그 배웠고요. CSS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을 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강의는 자바스크립트로 웹 브라우저, 웹 페이지를 제어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플로 제시된 것도 보면 그 내용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봅시다. select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목록이 제시가 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겠죠. 제시되는 목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URL 지정했네요. 즉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거에 대해 밸류 프로퍼티 값을 불러내면 이 URL 값이 불려 나갈 것 같아요. 맞네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셀렉트만 선택을 한 거고요. 셀렉트한 이후에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그때 로드라는 메소드가 콜되네요. 로드가 얘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나온 거죠. 여기서 대상을 선택하고 얘를 클릭 딱 해주면 선택했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버튼 눌러주면 그때 일리 온다는 겁니다. 딱 왔을 때 여기 요거 있죠. 일단 셀렉트를 먼저 찾아내네. 얘를 찾아낸 거죠. 선택된 게 뭔지 골라내야 되니까 찾아내서 셀렉트라는 곳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주소나 링크죠. 객체 정보. 그 다음에 그 셀렉트의 옵션에 들어가서 선택된 게 몇 번째 건지를 골라서 그거에 대한 밸류 값을 가져오네요. 선택된 거에 밸류 값, 요 주소 가져오라는 거야. 그거를 여기 윈도우의 로케이션에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현재 창에 딴 창에 열라는 소리 없잖아요. 윈도우 오픈 없잖아요. 현재 창에 들어가는 거죠. 현재 창에다가 이 창에다가 내가 구글을 선택했으면 구글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여기 표시된 이 내용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로케이션 배우는 거잖아. 지금 내가 열어놓은 이 윈도우에 특정한 웹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내가 윈도우 로케이션이라는 프로퍼티 값에 새로운 URL을 지정하게 되면 현재 열린 그 창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비게이터. 자동차 갈 때 그 길 안내해주는 그 내비게이터인가? 그런 거겠죠. 현재 작동 중인 브라우저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게 아니네. 내비게이터 하니까 내비게이터 기계 자체라고 생각하면 되네. 지금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터라고 하는구나. 옛날에 넷스케이프에 보면 넷스케이프 그 내비게이션 한다. 웹서핑 또 내비게이션 이런 말 하잖아. 브라우저 정보를 내비게이터라고 하는구나. 브라우저 정보를 내비게이터. 보면 앱 코드나의 네임에서 브라우저의 코드 이름을 가진 문자열, 브라우저의 이름, 브라우저 플랫폼과 버전. 이게 무슨 소리지? 브라우저 플랫폼?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 크롬이면 크롬을 얘기하는 거네. 파이어폭스는 파이어폭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플랫폼, 이거는 운영체제, 지금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내 컴퓨터의 OS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브라우저는 이건 프로그램 이름 같아요. 구글 또는 크롬 또는 뭐 파이어폭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브라우저가 웹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HTML 헤더 속의 유저 에이전트 필드에 저장하는 문자열로 웹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 지금 몰라도 돼요. 왜? 우리 지금 서버랑 통신 안 하거든요. 아직 웹서버 구축하고 웹과 통신하는 내용까지 하진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누군지 유저 에이전트, 내가 뭐라 그래도 대리점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에이전트인지 그거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내가 그 에이전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유저 에이전트 필드에 저장하는 문자열로 웹서버가 클라이언트, 이게 누군지 알아본다, 그 소리겠죠. 벤더는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 구글이 되겠네. 구글, 얘는 크롬 이렇게 되겠네. 랭귀지는 우리 위쪽에 지정했죠. 이거는 무슨 문자 쓴다, 그 다음 UTF-8 해가지고 유니코드 쓴다 지정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그 내용 같아요. 액체 문서내에 들어있는 거 보는 것 같은데, 온라인이면 브라우저가 브라우저에서 읽혀진다. 액체 문서에 있는 거 맞네요. 또 브라우저 현재 인터넷과 동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내비게이터에 온라인이란 프로퍼티 값을 불러내면은 인터넷에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온라인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브라우저에 설치된 플러그인 객체에 대한 컬렉션입니다. 현재 이 웹 브라우저에는 어떤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도 들어 있군요. 또 쿠키 과자 배고프다. 쿠키 이네이블해서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지오로케이션, 지오메트릭 같은데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지오로케이션 객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말들이 좀 많네요.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인데 이 브라우저가 무언지, 누가 만들었는지,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지금 화면에 뿌려진 내용은 무언지, 이런 것들, 또 인터넷에 연결됐는지, 이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요즘에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 과거와 같이 윈도우를 깔고 윈도우 위에 크롬을 올려서 웹 브라우징을 하는 게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브라우저에 대해서 다 해버린다는 거죠. 뭐 구글 독스 하면은 오피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다 쓸 수 있죠. 여러분 인터넷 영화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죠. 그런 겁니다. OS에 대한 종속성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 점점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기능은 점점 추가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가 하나 있네요. 자바 이네이블에서 이 브라우저에서 자바를 쓸 거냐 말 거냐, 즉 자바 애플릿이 실행 가능한지 아닌지도 여기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메소드로 불러온다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내비게이터가 헷갈렸는데 그냥 브라우저 정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케이션은 파일의 경로, 어느 서버에 어느 패스에 있는 거. 그 내비게이터는 브라우저 그 자체의 정보. 오케이. 브라우저 정보들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여기 샘플 예제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내가 뭐라고 막 했는데 이게 뭔지 다 모르겠어요, 정확히 진짜. 앱 코드 네임, 앱 네임, 앱 버전, 플랫폼,
프로덕트, 유저 에이전트, 벤더, 랭귀지, 온라인, 쿠키, 자바, 플러그인.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샘플 코드 돌리고 여러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나랑 틀립니다. 여러분 PC에 깔려 있는 거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건 내 PC에 깔려 있는 거 기준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코드 보면 본문 있고요. 그냥 여기 온로드를 해갖고 프린트 내비게이터 함수 콜했죠. 메소드 콜했죠. 네, 바로 갔어요. 일리. 그냥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바로 수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변수에다 놓고서 쭉 여기다 담아주고 있네. 자세히 보니까 이걸 이너 HTML에다 때려 박으려고 스팸 처리하고서 여기다 메시지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 있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div에 여기 div id 설정돼 있죠. 여기 빈칸 여기다가 빈칸이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됐으면 이거를 div에 찾아내서 거기에 inner HTML을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보죠. 이런 게 나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크롬 썼는데. 내 PC거든요. 내 PC 크롬 브라우저 정보인데 봐요. 브라우저 정보 크롬이잖아. 근데 앱 코드 네임은 모질라래네. 그리고 앱 네임은 넷스케이프고. 이 내부적으로 얘들 걸 갖다 썼나 보네. 앱 버전은 5.0인데 윈도우 NT 윈슨 64비트용이고 애플렛 웹키트는 이걸 썼고. 무슨 얘기지? 크롬 여기.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렇대요. 이게 코드가 모질라 베이스네. 만들긴 구글이 만든 거 맞잖아요. 한글이고요. 온라인 연결돼 있고요. 플로우가 3개 들어있어. 3개에 대한 거 하나, 둘, 3개 연결이 돼 있어요. 내 거에는 이런 이제 PDF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인들 있고요. 플러그인 이름, 플러그인 설명, 플러그인 파일이 나오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 처음 만들면서 신경 쓰질 않았거든요. 캡처에 집어넣기만 했는데 모질라랑 그럼 크롬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소리 같은데. 그런가? 하여간 이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 이 브라우저에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걸 지원한다 같기도 하고. 크롬. 모르겠어요. 한번 공부해 봅시다. 나는 뭐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대한 설명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봄 브라우저 모델, 오브젝트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나오는 정보를 내가 꼼꼼히 안 살펴봤어요. 얘가 뭐지? 살펴봅시다. 왜 여기 모질라가 나왔을까? 모질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이걸 또 알아본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그만큼 또 수준이 높아졌다. 못 알아봤다고요? 통과. 스크린 하겠습니다. 스크린. 괜히 얘기했네. 하여간 이상하게 나오면 왜 그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하는 윈도우, 지금 아까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였잖아요. 접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생각 안 해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 보기 바라고요. 스크린 객체는 이건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이에요. 브라우저가 실행돼서 스크린 장치, 즉 모니터에 관한 정보입니다. 모니터라고 하면 엄밀하게는 그래픽 카드의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제어돼서 화면에 뿌려지는 거고요. 현재 뿌려졌을 때 그거의 높이, 이거 뭐지? available height, available width, 작업 표시 줄 등을 제외하고 브라우저가 출력 가능한 브라우저 사이즈네. 지금 우리 지금 봄이죠.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죠. 브라우저 사이즈. 오케이. 그다음 픽셀 뎁스, 그다음에 컬러 뎁스가 나오네요. 이건 한 픽셀의 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비트수. 또 한 픽셀 색을 나타내 사용된 비트수로서 픽셀 뎁스와 동일하다. 같은 소리네. 보통 이제 한 점, 하나의 점이 픽셀이 되죠. 그 픽셀은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인지에 따라서, 즉 점 하나에 대한 메모리상의 비트수가 지정이 되거든요. 내가 한 가지 색만 표시된다. 한 가지, 그러니까 검정색과 흰색, 그러면 1비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영아니면 1이니까 내가 표현한 색이 10가지다. 그럼 몇 비트가 필요하죠? 이진수로 저장이 되니까요. 1, 2, 4, 8. 적어도 5비트는 있어야 돼. 4비트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4비트는 있어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숫자로 구분이 돼서 색깔을 10가지 종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 몰라도 돼요. 알고 있으면 똑똑한 거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표현되는 그림 파일하고 칼라로 표현되는 그림 파일은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림 파일에서도 저장하다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몇 비트로 저장할 거냐 나오거든요. 비트 수가 크면 클수록 그림이 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이트하고 위스는 스크린의 수직 픽셀 수, 수평 픽셀 수고요. 어벨러블 나온 거는 작업 표시줄을 제외한 그 크기는 실제 표시되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픽셀 뎁스하고 컬러 뎁스는 색의 색깔을 표현하는 데이터의 비트 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10-11번 스크린 장치에 관한 정보 출력한 스크린에 대한 거죠. 스크린에 대한 정보. 우리 지금 봄 객체하고 있고요. 봄 BOM 그러니까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하고 있고요. 그 속에 구성되는 여러 가지 객체들이 또 나누어져 있었죠. 그 중에 스크린에 대한 거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스크린에 대한 거 보니까 여기 스크린하고 나왔죠. 그래서 스크린에 대해서 프로퍼티 값들 available 그다음 height, color, 그다음 height, width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할 때 그냥 width, height 나오면은 전체 화면 여기 available이 나오면은 사용 가능하니까 실제로 테두리를 뺀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화면에 제시가 될 겁니다. 현재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크기는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그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표시된 거는 얘가 되는 거고요. 색깔은 24비트로 구성이 되네요. 그러면 2의 24승계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 사항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보면 다 뭐 칼라를 블루로 지정을 했네요. 이게 무슨 의미지? 더블 하이트 폰트 파란색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더블 하이트는 블루. 어? 내가 가라로 했나? 이게 블루인데 왜 색깔이 이렇게 나왔냐는 거거든요. 내가 흑백으로 처리해 버렸네. 여러분은 칼라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흑백 처리했어요. 어째 이상하다 했죠. 캡처해갖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흑백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블루인데 파란색이 하나도 없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닌가? 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왜 저게 블루인데 화면에는 파란색이 없을까? 이런 의미를 좀 가져요. 그냥 듣고서 끝나고 시간 때우기가 된다고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라도 배우고 어떻게 되는지 설령 나중에 쓸 데가 없다 하더라도 배운다는 그 자세는 중요한 거거든요. 늘 적극적인 자세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쓰여 먹을지 이런 거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히스토리는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닌 기록들이 담겨 있겠죠. 히스토리 객체는 웹페이지에서 방문한 웹페이지 리스트가 등록되어 있는 객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버튼 눌러서 백 목록 쭉 나오죠. 그래서 브라우저에 보면은 주소창에 이렇게 있고 주소창 여기 있잖아요. 위쪽에 내용 나오고요. 주소창에 딱 하면 이렇게 화면이 쭉 드롭다운이 돼가지고 목록이 쭉 제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기 버튼 요 앞에 화살표 이렇게 뒤로 가서 누르면 이거에 따라 한 단계 뒤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록이 담겨 있는 게 히스토리라는 객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퍼티가 하나밖에 없네. 랭스. 히스토리 리스트에는 엔트리가 모두 몇 개인지 여기에 히스토리라는 객체 속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몇 개 있는지 웹페이지 주소가 몇 개 있는지 그거 같습니다. 메소드는 이거에 대해서 액션은 백, 포워드, 고 세 가지가 있네. 뒤로 가시오, 앞으로 가시오, 지정된 곳으로 가시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특별하지 않네. 보통 브라우저 내에 그런 표시가 들어 있으니까요. 그 표시만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 특별하진 않죠. 액션 단순합니다. 봅시다. 사용한 게 백은 그냥 아무것도 없네 속에. 뭐 두 번 뒤로 가라 이렇게 안 되나? 그건 고우투가 하네. 고우가.
아, 고가 몇 번째가 아니라 현재 거 기준으로 해서 0이면 현재고 마이너스면 이전, 플러스면 이 다음으로 가게 되네요. 그리고 백하고 포워드는 한 단계씩만 앞뒤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심플하고 복잡한 게 없네. 예, 정보도 단순하고요. 현재 시소리가 몇 개 들어있고 몇 번째까지 갈 수 있는지만 제어해주면 되네요. 예, 봅시다. 샘플 예제. 예, 코드도 심플하고 아주 좋아. 아, 이런 예제 너무 좋아요. 우리는 배울 것도 없고 이해도 쉽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쓴 것조차도 없네요. 버튼 3개 배치했습니다. 예, 어떻게 냐 버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온 클릭 이벤트 리스너 배치했네요. 여기다 시스토리 백, 시스토리 포워드, 시스토리 고 마이너스 1 집어넣네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3개가 제시가 됐고요. 아, 이게 백이잖아. 이게 포워드고. 그 여러 개 가려고 그러면 여기 요거 아유 버튼이 없네. 요건 즐겨찾기 버튼이죠. 요건 리로드. 그리고 요거는 설정창이죠. 요거 대신하는 겁니다. 얘가 얘고요. 얘가 얘예요. 이거는 이거 확장하면 좀 목록이 나오는데 그건데. 예. 한번 이 코드 실행시키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코드 별로 없는데. 예. 오케이. 예, 어쨌든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BOM이 뭐죠?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즉 우리가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 브라우저를 구성하는 객체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봄은 그 전체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브라우저 관련된 객체들, 이거를 봄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듈. 거기서 대표적인 게 윈도우, 로케이션, 내비게이션, 스크린, 히스토리.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또 있었죠. 도큐멘트. 웹페이지는 도큐멘트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들 지금 알아봤습니다. 윈도우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열고 닫기, 열 때도 자기 전한테 새로운 창을 열 거냐 아니면 새로운 창을 닫을 거냐 이런 거죠. 기존 창에다 열 거냐 기존 창을 닫을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타이머 객체했었죠. 윈도우 내 타이머라는 메소드, 프로퍼티 메소드 사용했죠. 여기서 보면 타임아웃, 인터벌 두 가지 했습니다. 타임아웃, 인터벌. 어느 게 한 번 도는 거죠? 타임아웃 한 번 도는 거죠. 인터벌은 간격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설정된 값만큼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윈도우 객체 중에 프린트하는 거 있었죠. 프린트는 어떤 때 쓴다고 그랬죠? 뭐 있지? 비포 프린트하고 애프터 프린트 있었잖아요. 인쇄를 할 때 인쇄되는 용지에 인쇄되는 내용에다가 특정한 마크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림을 백그라운드에 깐다든지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랬죠. 또 윈도우에 움직이거나 윈도우 크기를 제어하는 거 있었죠. 있었지. 그리고 사이즈, 리사이즈도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바이가 붙는 경우, 투가 붙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바이가 붙는 경우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투가 붙으면 현재 위치 무시하고 지정된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해버렸죠. 로케이션은 뭐였죠? 현재 윈도우에 로드되어 있는 즉 문서의 주소, 이름, 그 문서 정보들을 주로 취급합니다. 문서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서버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날라왔고 또 이거는 이름이 뭐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가 뭐라고 그랬죠? 내비게이터 브라우저 자체입니다. 윈도우는 화면에 표시되는 거잖아. 윈도우하고 같죠. 근데 윈도우가 더 큰 개념으로 보는 게 낫겠죠. 뭐 동일한 개념. 이 그 보험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송의 윈도우하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하고는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시블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촌 관계. 그런 관계예요. 누가 위다 아래라 이야기하긴 좀 그런데 지금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애매해가지고 윈도우 내비게이터가 브라우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윈도우는 뭐야? 좀 그러죠. 관계가 조금 애매하죠. 네, 윈도우는 껍데기 보이는 것들, 내비게이터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 객체 중에 윈도우 객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제어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내비게이터는 보이지 않는 내부 정보들에 관한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장치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어느 사이즈로 나왔는지 색깔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히스토리는 지금까지 내가 웹 브라우징, 내비게이션, 익스플로링 한다고 그래야 되나? 내비게이션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저기 페이지를 돌아다녔을 때 그 돌아다니는 기록이 남아 있는 그 객체를 얘기합니다. 이때 back, forward, go to, go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학기를 마무리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규칙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금 내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끌려다니고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실습을 하거든요. 우리 뭐 만들려고 하는 거죠? 웹페이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걸 효율적이고 이쁘게 또 사용자한테 어떤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내가 전달하고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자바스크립트 사용법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내가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걔를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담고 있는 게 객체입니다. 그 객체 그걸 조종함으로써 또 화면을 더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배웠던 DOM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이번은 BOM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이렇게 크게 배웠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개념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스키장이네. 이게 그 어느 학교 이게 스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환상이야. 슬로프 죽이는데. 근데 좀 학교잖아요. 건물 있잖아요. 건물 뒷길이네. 건물 뒤에 이런. 야, 죽인다 죽여. 오케이, 수고했습니다.